자, 이번엔 로그 함수 하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고요. 자, y는 로그의 a의 x의 모습이 로그 함수겠죠. 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 함수 형태 그려지고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가 함수 형태 그려진다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근데 그래프의 패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y는 로그 2의 x, 밑이 2짜리 증가가 돼야겠죠. 자, 근데 로그의 성질상 로그의 x 값이 1이면, 진수가 1이면 로그는 얼마가 되죠? 로그 2의 1이 얼마죠? 0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x가 1이 될 때 여기를 지나게 될 거야. 그쵸? 자, 밑이 크니까 증가 형태를 갖겠죠. 1보다 크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감소가 되겠네요. 밑이 0과 1 사이니까. 그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된다는 건 지수 함수와 같지만 모습이 다르죠.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느 부분입니까? y축의 부분을 보이고 있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기본 형태에서 x는 0의 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수 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0, x축인데, 자, 로그 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축에 생긴다. 그 다음 증가와 감소는 똑같이 밑의 범위가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수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기 때문에 y축에 평행이동이 있어야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로그 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 x는 0이니까 무슨 축에 평행이동이 있어야지만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어야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내려가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 문제를 가지고요. 방금 정리했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fx가 로그 3의 x다.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형태가 될 거고요. 그쵸? 자,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대로 y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로그 함수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쵸? 항상 여기가 1일 거고요. 자, 1번 문제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로그 3의 1이니까 0이 될 것이고, 그쵸? 자, 9분의 1을 대입하면 로그 3의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갈매기 앞에 날아가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함수값에 대한 얘기들이죠. 앞에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뽑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밑의 범위가 증가겠죠?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자, 증가 형태 그래프를 나타낼 텐데 얘는 기본 함수에서 x축으로 1만큼의 평행이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x축의 평행이동이 있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1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였을 거고요. 그쵸?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증가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3번부터 볼게요. 자, 3번은요. 자, 얘 기본형은 y는 로그 2의 x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근데 로그 함수는요. 자,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를 나타낼 것이며 x축의 평행이동이 있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일 것이다. x는이죠. x는 마이너스 1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였을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점근선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는 점근선부터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의 범위가 증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확인하기 위해서 x에 뭘 대입해봐요? 0을 대입해보면, 그쵸?
자, 그럼 얘는 로그의 1이니까 0일 거고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 부분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양가로 2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수에서도 이런 형태를 봤었는데요. 그죠? 지수하고 다르게 로그는 성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대칭을 쓰지 않고도 안에다 넣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y의 로그의 2의 x 플러스 3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해질 거야. 그쵸? 자, 그럼 얘는 밑이 2란 상태와 마찬가지니까 증가일 것이며, 그쵸? 점근선의 방정식은 움직였나요? 움직이지 않았나요? x의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비슷하죠? 자, 1, 2, 3번 그래프 자기가 직접 한번 표현해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해보세요. 지켜보고 있다. 다 그랬어? 네. 지수하고 로그에 대한 계산식을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뒤에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파트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데까지 맨 앞에부터 좀 복습을 좀 잘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배울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사이사이 껴있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은 자기가 푸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중단원 마무리까지 푸시고요. 지금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중단원 마무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 해보셨죠? 자, 그럼 3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대소 비교네요. 그죠? 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미세 범위에 의해서 감소나 증가 형태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 범위를 잘 따져서 대소 비교를 해야 될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자, 밑이 전부 다 3이네요. 그쵸? 자, 로그 함수에서 밑이 3이라는 건 증가를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x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지겠죠. 자, 그럼 2분의 1과 4와 그 다음 루트 5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전체 값도 커지겠어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누가 가장 큽니까? 얘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5는 2.xx니까 얘가 두 번째로 크겠죠. 얘가 가장 작은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양가로 2번 같은 경우에 미세 범위가 뭐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감소 형태의 그래프 패턴을 갖게 될 거고 로그 함수에서. 자, 그렇다면 x값이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앞에 2분의 1은 앞에 있으니까 살짝 올려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25에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는 5와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6이고요. 얘는 3이고요. 그죠? 자, 이번에 감소니까 x값이 가장 작은 게 크겠죠. 3 앞에 있는 2는 얘도 올려야겠네요. 자, 못 봤어요. 얘는 9겠죠. 누가 제일 작습니까? 5가 가장 작고요. 그쵸? 그 다음 작은 게 얘니까 얘가 두 번째로 크겠죠. 그 다음 얘가 가장 x가 크니까 감소하면서에선 얘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쵸? 자, 지수함수하고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입니다. 아까 지수랑 똑같아요. 그쵸? 자, f에 a를 대입하면 마스하고 b를 대입하면 8일 때 4ab를 대입한 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a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로그 4분의 1에 x에 a를 대입하면 이게 얼마?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b를 대입해 보면 로그에 4분의 1에 b를 대입해 보면 얘가 8일 때 이런 얘기죠. 구하라고 하는 걸 보면 4ab를 대입한대요. 자, 그럼 자, 로그의 4분의 1에 x자리에 4ab를 대입하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럼 진수 자리에서 4와 a와 b가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자, 얘를 성질에 의해서 4분의 1의 4와 더하기 로그 4분의 1의 a와 더하기 로그 4분의 1의 b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얘는요 마이너스 4라고 구해놨고 얘는 8이라고 구해놨잖아, 그치?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다 맞았나요? 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로그 함수가 제시되어 있고요. 얘가 x가 커지면 결과도 커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증가함수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 증가함수를 미세 범위가 결정하게 되죠. 밑이 1보다 커야지만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자, 정리해주면 2a는 4보다 커야 돼. 그럼 a는 2보다 크면 돼 라고 해서 a의 범위를 쉽게 잡을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나경이 보고 있니? 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y는 로그 2x 마사가 진수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증가함수 형태의 로그 함수가 주어졌고요. 얘는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얘는 로그 2에 2로 묶어서 x-2가 될 거고요. 그쵸? 자, 2 곱하기 x-2 진수의 곱이니까 얘를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x-2라고 분리해낼 수 있겠죠. 자,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얘는 로그 2의 x-2 더하기 1이라고 찢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기본함수인 y는 로그 2의 x에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m이 2가 될 거고요. n은 1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3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나경이 이해돼요? 네. 이해 안 되는데 된다고 뻥치면 안 돼. 자, 그 다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3x제곱의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하고, 자, 원래 역함수를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좀 약하게 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자 로그 함수입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쵸? 이거 얼마겠어? 이따가 볼게요. 자,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난 점을 a라고 하고요. 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자 3의 x제곱, y는 3x제곱의 그래프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여기 있죠? 자, y는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 a, b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자, 이때 a, b를 해석해서 진수절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이런 문제죠.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역함수 관계는 y에 대한 y는 x에 대한 뭐가 됩니까? 대칭되어 있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자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는 얼마가 있어? 1이겠죠. 그죠? 1,0일 거야. 그치? 자, 그럼 x가 1일 때니까 b의 값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b의 값이 3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c의 값은요. c 좌표는 뭐가 됩니까? a, 3이 되는 위치죠. 맞아? 그럼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쪽에 가서 여기에 뭐가 있겠어? 3,a인 점이 반드시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a를 알 수 있어 없어? 여기다 3 대입해 보면 27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스몰 a를 우리가 27이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는 문제죠. 그쵸? 자, 그럼 a 값과 b 값을 해석했고요. 자, 로그 3에 a가 27이 나왔고요. b가 3이 나왔습니다. 그럼 로그 3에 3의 4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4는 앞으로 내려가면서 로그 3에 3이 남을 거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얘는 4입니다 라고 풀어낼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지금 4번 문제 별표 하시고요. 자기가 직접 다시 한번 선생님이 푸는 방법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당연히 풀고 있어? 네. 그림 그리는 거 아니지? 안 그렸어요. 왜? 지금 상당히 바른 태도야 저게 나경이는. 아니에요. 나경이 빡치면 욕도 해. 그게 언제요? 한거라. 네. 이거 다른 동네랑 많이 다르지? 어떤 메뉴? 어? 지금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다른 동네겠지. 대칭성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네. 그래도 애들은 착해. 형거나 이 동네 애들이. 이상해도 해봤어?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 문제도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뭐 별표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함수가 있어요. 자, 무슨 함수입니까? 로그 함수예요. 그렇죠? 자, 로그 함수 맞죠? 자, 로그 함수니까 뭘 확인해야 돼? 밑을 확인해야겠죠? 자, 밑이 지금 어떻습니까? 1보다 크네요. 그럼 무슨 함수야? 증가. 그렇지, 증가함수겠죠. 로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최소값을 구하래. 증가함수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저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전체 최소값을 갖겠죠. 그럼 진수를 보러 가야죠. 진수를 보러 가봅시다. 진수가 어때요? 2차식이지. 자, 그럼 우리 중3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런 스타일에서 가장 작은 진수는 여기 나타날 거 아니야. 맞니?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 꼭지점이잖아. 꼭지점.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해 보면 플러스 얼마 남습니까? 27 남는 거죠? 그치? 그럼 꼭지점이 어디야 여기가? 3,27의 위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럼 x가 3이 됐을 때 진수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왜? 진수 자리에 2차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최소값은 전체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얼마가 됐을 때 27이라는 값을 가질 때 최소가 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y는 5 더하기 로그 3의 27, 3의 세제곱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3은 앞으로 나오면서 로그 3의 3은 1이 될 테니까 5 더하기 3이 남으면서 얼마? 8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일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자, 5번 문제였고요.